한국 콜마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2.2회전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에 12회전 했으니까 한 달에 2회전 정도 하는 재고 관리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56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8.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근데 더 많이 올랐어요. 29.3% 크게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3.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82억 원으로서 29.3%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실적 영업이익에서 재고이익이 추가로 더해진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고요. 재고가 감소하면 그 반대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업성과보다 영업이익이 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재고이익이 거기에 애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7%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이것은 사실상 미리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는 가정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뒷장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수루풋율 0.6% 상승했고 운영비용이 20.3%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 변함이 없고요. 영업이익은 455억 원대로서 18.6%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7억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1억 3,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과 같게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이게 회사가 공시한 게 아니고 한국 콜마가 상반기에는 비성분 주석을 공시하지 않아서 가공 비율을 가정을 했습니다. 한 38%, 0.6% 상승했다고 보고 역산으로 풀이해낸 수치들입니다. 가공 비율 상승 가정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데이터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공 비율이 올라가지 않겠냐? 전년도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 가공 비율을 가정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게 가공비가 나오겠고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은 그게 운영 비용이 되겠고 전체 금액에서 운영 비용을 빼면은 매출 원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자산의 변동에 이것은 제가 WCAI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으로서 역산으로 풀이를 해낸 수치들이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1,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고요. 또한 한국 홀마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은 원래는 전체 재고자산이나 표준인 WCA로 풀이를 했습니다. 뭐 그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을 하더라도 결과가 그 차이는 뭐 어느 정도 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WCAI로 그 표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로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도 일치를 합니다. 운영 비용에서 이것도 비성분을 공시 안 했기 때문에 2022년도 인건비를 가져와 봤습니다. 431억 원이었는데 2021년보다 20.2%나 크게 인건비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직원 수는 16명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건비들이 다 올라가지만은 작년에 한국 콜마는 평균 임금이 내려갔습니다. 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이렇게 그 상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그 잔업을 안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분석한 내용들을 경영성과 지표들을 모아서 비교를 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그 경영성과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잣대에 대한 견해가 생기게 됩니다. 재고 회전율이 아까 12.2회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게 2.34 회전이 하락한 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더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슬픈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우리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1, 2차 모순 추론과 모순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과제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본 이익률은 그 0.4% 상승했어요. 어, 앞서서 제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들 얘기했지만은 많이 그 시간이 걸리고 설명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비유로 이렇게 하면은 좀 머릿속에 쏙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건데 이 재고를 허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재고가 허리가 그 날씬한 이 여성분들이 각성미가 두드러 나죠. 어, 이 하체 부분을 생산이라고 보고 그 상체 부분을 영업이라고 봤을 때 재고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뚱녀하고 이렇게 그 다이어트녀하고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재고가 주로 그 배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이 공정 중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재고가 그 이 팔뚝과 가슴에 또 그 지방이 쌓이듯이 재고가 쌓이고 그 다음에 엉덩이와 그 허벅지 뭐 이런 데도 이렇게 쌓이게 된다. 여러 군데 재고가 이렇게 쌓이게 된다. 핵심적이고는 이 배 재고가 제일 많이 쌓인다. 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그 다이어트 한 결과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기업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그 회전율은 하락을 했고 수르픈율은 상승을 했어요. 이럴 경우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증을 하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돼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돼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냐? 그게 공시 내용에 원재료 가격의 추이들이 있는데 3.6% 하락한 거로 되어 있어서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어,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은 4.1% 상승했어요. 판매 가격은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투명성 입증은 되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하나 조견표로 그 작성을 해본 건데요.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하락을 했다면은 판매 가격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데
하락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한국 콜마는 4.1% 단가 인상을 해서 판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하나의 그 충분 조건 도표로서 작성을 해본 거고요.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한국 콜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투명성이 입증이 되겠느냐 하면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했을 때도 회전율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9,200억 정도 하지 않겠냐. 계획보다는 약간 더 이익이 난다. 왜냐? 재고가 29%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고를 29%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800억 원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2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 우리가 재고를 다이어트 하라고 하면서도 못 지르는 이유가 이익이 주니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난 원가 회계는 상식에 어긋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로직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고 증감에 관계없이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스루풋 회계로 예측하는 것은 9,100만 원 선이면 충분하겠다. 그래도 이익이 남는 게 886억이나 남는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을 연간 26회전 한다고 한다면은 실제 성과보다도 6.1%를 더 노력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9,659억 원 증가하는 효과를 얻어가지고 영업이익은 1,152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스루풋 회계 기준은 원가 회계 기준보다 싼 가격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더 남을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를 아까 했죠. 증가를 했을 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퍼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디프레이션 상황에서 단순 재고 감소에 의한 재고자산 회전율 상승은 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재고 회전율 상승이 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나머지 얘기 내용들은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은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10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53,500원으로서 연초보다 1,900원이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96%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한국 콜마홀딩스, 국민연금, 니혼 콜마가 이렇게 5% 이상 주주고요. 외국인으로서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 있고 외국인 전체 지분율은 30.0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한국 콜마에 대해서 분석을 했지만은 오늘 조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반기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공시 데이터를 공시 안 한다는 게 기업의 신뢰도에 좀 금이 간다는 얘기고 또한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인데 그럴 경우 원재료도 보통 일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성과보다도 더 부풀려진 영업이익이 나게 돼 있다. 이런 점을 강조 드리면서 우리는 그 실제 다이어트 했을 때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스루풋 회계로 우리는 경영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